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 외에 국정원 다른 간부나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거나 방첩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정치인 등 체포 협조를 위해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하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또 이 내용을 찝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시 정보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제 대담 얘기를 전달하면서 홍 장관이 혼자만 알고 있었다겠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정보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보위 위원께서 이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원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위 면담에서 이미 보고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앞뒤 콘텍스트를 빼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고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 밑에는 어느 부서장, 어느 간부 또는 뭐 특정한 부분의 직원들을 만들어서 팀을 꾸린다든가 일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임무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항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그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우리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효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5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질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셨죠.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이제 순순히 응하신 것 같은데 그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응했던 것인가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12월 4일 날 국정원장께서만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고 저도
12월 4일 아침 9시에 김포공에서 출발하는 그 해발 항공기를 타도록 해외 출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출장이 아니고 국정원의 공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12월 5일 날 시간이 없어서 좀 짧고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정원장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12월 4일 오후에 이제 국정원장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한 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를 한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경질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건의한 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예. 그럼 건의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국정원 원장님,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저의 경질 이유로 삼고 특히 12월 6일 날 12시경에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다고 해서 뭐 민주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당시 조태용 원장님께서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만들어졌으니 통상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던 정무직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9시에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특히 그 12월 4일 정도에 제가 언론을 보고 확인한 부분은 당시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한 것 때문에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도리어 그 한반도 안보나 북한의 군사 관련된 부분의 위협에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가장 정통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조금 민심을 좀 안심시키고 야당이지만 야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원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예.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